조매 꾸! 네, 오늘은 에듀테크, 와, 대한민국 에듀테크를 흔들고 계신 분이죠. 와, 김동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번동중학교 4년차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지금 4년차 말이에요. 4년차인데 지금 대한민국 에듀테크 이 진을 흔들고 계셔요.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현재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전국 초중등 에듀테크 연구회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고요. 현재 좀 소소하게나마 네,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과목이 역사 과목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 에듀테크에 입문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임용됐던 21년도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랑 굉장히 겹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감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패닉이 전국적으로 이제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 처음으로 원격 수업이 도입이 되고 학생들과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학생들의 흥미를 이제 돋궈야 되고 또 효과적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수업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에듀테크 도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 이거 나랑 좀 맞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 사실 역사 선생님들께서는 공감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약간 역사 선생님 하면 약간 아날로그 칠판으로 판서를 쭉 하시면서 이런 게 좀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어찌됐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요. 코로나라는 위기를 그걸 기회로 만들고 선생님이 잠재력을 발견한 그런 시기였네요.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왜 봐야 된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역사와 에듀테크를 연계한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에듀테크의 교육 방향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가장 어쩌면 가장 그 신세대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혹은 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의 지금 현장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조금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실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곧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죠. 네. 현재 에듀테크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 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라고. 몇 년에 지금 도입되죠? 25년에, 당장 내년에. 와, 당장 내년이요? 네. 지금 그 전까지 저희가 보던 게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일종의 혁신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당장 내년부터 도입이 되다 보니 이런 기대감과 함께 여러 우려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건 아니고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이 중심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옛날에 배우던 저희가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교과서로 칠판으로 수업을 했지만 이제 태블릿 기기 안에 모든 교과서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해서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교육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학교에 교실 안에 태블릿 다 이렇게 있나요? 네, 다. 저희 학교에도 태블릿이 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태블릿 너무 능숙하게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건 이 교육 격차, 태블릿을 사용하는 이 사용 정도, 빈도, 능력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다. 네. 이런 것도 솔직히 많이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네. 물론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아마 학부모님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에듀테크 교육인가요? 왜 에듀테크 교육을 지금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께서는 이미 에듀테크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에듀테크의 개념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에듀테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디지털 문화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미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에 자라날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게 좋든 싫든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아이들이 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디지털 문화를 배우고 올바르게 배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앞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서 훨씬 더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또 말씀 왜 이렇게 잘하시죠? 내가 1년에 지금 강의를 몇 회나 뛰시나요, 지금? 요즘 거의 매일 2탕씩. 매일 2탕? 매일 2탕이면 그러면 와우, 어마어마한데요. 매일 2탕이면 와우, 하루에 2탕이면 잘 드셔야겠네요. 네. 잘 챙기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루에 2탕 이렇게 강의를 뛴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수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찾는 분이 많다. 지금 사실은 에듀테크 강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김동훈 선생님, 이 동생만의 송곳, 날카로운 송곳,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에듀테크 강의의 차별점 뭘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를 합니다. 가성비. 네, 가성비입니다. 네. 왜냐면 이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정 업무도 있고 각종 아이들 학급 경영, 생활지도, 상담, 온갖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선생님들이 배워가시려는 자기 연차를 시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선생님들께 조금 더 가치 있게 선물해 드리려면 제가 바로 당장 출근해서 내일 교무실 문 열고 수업하실 수 있는 자료들과 그런 모델들을 말씀을 드려야 선생님들께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단톡에 들어오시면 지금 혹시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930명. 와, 전국에 930분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회비가 있나요? 네, 회비는 아직 없고요. 아, 회비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열려있나요? 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 열려있고 네. 지금 올해가 첫 해인가요? 2024년? 작년 6월에 처음 발족을 해서 아. 지금 올해가 두 번째 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꼭 교사들한테 이렇게 열렸는데 학부모들 또는 청소년들에게는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창구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에듀테크 교사님들 문영진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네. 학부모,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도 만들어보자라고 네. 해서 현재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랑 연계를 해서 네.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게이미피케이션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행사네요. 이 변화하는 흐름에 어느 정도 꼭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지 뭔가 주의점도 알 수 있고 또 네. 장점도 알 수 있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듀테크 수업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고 와 이거 정말 좋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보통 에듀테크 하면 그거 디지털 교육? 온라인 교육? 그거 사실 애들 소통 오히려 저하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에듀테크 교육을 추진할 때 가장 이제 중점에 두는 부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연계를 시키는 이 듀얼 시스템. 네, 듀얼 시스템이 연계되어야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 수업 사례를 했던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곧 다가올 5.18 계기 수업 관련해서 네. 이제 뭐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한테 이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근데 전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5.18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것들을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연사로 모셨어요. 직접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가 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챗봇을 제작을 했습니다. 챗봇까지. 네, 민주화운동가 챗봇. 그래서 와. 아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이 순간에. 와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간다. 네. 꼭 혹시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 잘하는 애들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간다.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지금 오늘날 지금 핵 융합 인재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융합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경 없는 교육, 한국 교육을 지금 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꿈런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온라인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앞으로의 교육은 개인적으로 온라인 학교와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학교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제 전국에 있는 모임을 만들고 그걸 지금 세계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에듀테크를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이 국경 없는 교육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에듀테크라는 도구가 온라인상에서 가장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에듀테크 하면 이렇게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단순하게 그냥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제 각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이런 수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저 멀리 있는 뭐 프랑스, 스페인, 또 미국 이런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동시에 수업을 하고 서로 언어 교환도 하고 뭔가 역사, 한국의 뭔가 문화를 알리는 수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시차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 부분들 조금 고려를 해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태원의 한 이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실제 아이들이 이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같이 교정을 하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하나의 이제 학습지를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 사실 한번 김종호 선생님은 마치 프로그램 기획자, PD 와 너무 지금 좋은데요. 너무 색다르고 너무 참신하고 근데 지금 교직 4년차 열정이 지금 피크로 치솟아요. 네 아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데 게다가 또 과목이 역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아이들 해외에서 한국 정규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해외에서 맞습니다. 한글 학교를 다니거나 재외동포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에듀테크를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고 한국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께서는 수요심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는데 이 시위를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를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최초로 1585차에 올해 이제 행사를 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프라인 행사와 메타버스 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메타버스 행사에 광저우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연사로 나서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네. 대박! 야 너무 멋진데요. 네, 이런 사례를 단순히 중국 광저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를 해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행사입니다. 앞으로 김동원 네. 너무 멋있네요. 근데 저는 김동원 선생님께서 역사 과목 선생님이잖아요. 네. 역사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자라면서 그러니까 보통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특정 위인들, 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경우는 조금 다른 좀 차원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꼭 이것만이 정답인가? 라는 것에 대해 물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비판적? 네, 비판적 사고라고 오늘날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의 묘미가 그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위인이나 뭐에 탁 꽂히신 건가요? 일단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그걸 EBS에서도 다룬 사례가 있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쵸. 네, 네. 프랑스의 이제 네. 황제로까지 올랐던 네.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실제로 유럽 대륙을 정말 정복할 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독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 인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화가가 이 어. 서로 다른 시선으로 그렸던 작품을 보고 네. 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 야, 이거를 애들한테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로 네.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에듀테크 교육을 요거랑도 같이 연계를 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있을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네.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 정말 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동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역사 과목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에듀테크가 접목해가지고 트렌드에 맞게 또 하시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에듀테크 이 강의나 수업이나 우려할 점, 조심해야 할 점, 지금 인공지능 윤리가 또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 방금 우리 조맥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첫 번째 인공지능 윤리를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사전에 항상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얘들아 우리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자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지침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책을 이해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에듀테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좀 오해나 편견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보통 에듀테크 하면 테크에 관심을 맞추고 네. 싶거든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테크에 관심을 맞추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게 지금 기술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꼭 잊지 말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본질은 인문학, 이 안에 뿌리가 죽일 정도 되면 안 된다라는 네.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한참 돌고 돌아서 에듀테크 입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에듀테크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보 같아요. 네, 일단 에듀테크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몇 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혀서 아마 이제 에듀테크에 대한 장벽이 더더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제가 좀 그 대상을 나눠서 좀 접근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근데 에듀테크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충분히 초심자도 입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플랫폼, 지식센터라고 하는. 지식센터. 네, 지식센터는 심지어 선생님들이 교사용 인증서로 인증만 하시면 무료로 무제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네네. 그래서 지식센터 플랫폼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행복한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소식지가 있거든요. 그 소식지를 보면 현재 에듀테크 교육과 트렌디한 교육의 흐름들을 쭉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웹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발빠르게 나는 교육부에서 뭔가 그렇게 하거나 지식센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 연구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 저희가 매일 소식지를 좀 네. 보내드리거든요. 네. 중요한 기회나 네. 특히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을 타겟팅해서 이제 주된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네. 현재 에듀테크 소식에 관련된 뉴스, 기사 이런 것들도 또 생각해 봐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저만의 현실적인 한계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연차가 적고 네. 또 경력이 적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망이 상대적으로 좁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에듀테크 교육이 저 혼자만 한다고 이 에듀테크 수업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젊으신 선생님들조차도 에듀테크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거를 연대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함께 합니다. 하자. 네, 정말 사실 뭐 체계화된 조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일단 선생님들 모아서 이 연대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을 열었는데 정말 하루 만에 순식간에 300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루 만에 결국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관심이 폭발한다는 거. 네. 그러면 지금은 비영리 단체인가요? 아니면 네. 사단법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는 이제 저기가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회적인 성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지금 꿈터뷰인데 꿈을 꾸는 사람들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김동훈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도 궁금해요. 앞으로의 비전.
5년 후, 10년 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딱 저의 비전은 그겁니다. 네. 아무래도 에듀테크에 관련된 연구회가 이제 운영이 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과 또 경계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더 많은 이제 영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소수의 선생님들에게 기회가 집중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 네. 지금 초심자로 입문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에듀테크 수업을 추진하시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와,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동료 교사 선생님들 보면, 뭔가 강의를 뛰시는 선생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한 4분 중에 적어도 한두 분은 에듀테크를 주제로 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에듀테크 너무 강사분이 사실은 지금 넘쳐나요. 네, 넘쳐납니다. 에듀테크 연구에도, 여러 연구에도 네.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대표님도 여러분이 계시고, 지금 사실은 그런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뚜렷한 철학, 그리고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동훈 선생님의 삶의 철학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철학은 이제 모든 연구회가 그렇게 표방을 하겠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저의 철학은 첫 번째는 처음 초심자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것이라는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 가능한가요? 네. 이거 정말 어린 유아 가능한가요? 이 연령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연구회에 초점을 뒀을 때 선생님의 연령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지금 막 이제 교직에서 발걸음을 떼시는 신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그 선생님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요 연구회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운영진에서도 저희 어머님과 동갑이신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폭이 엄청 넓네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자신감을 꼭 심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또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은 현재 그 교육기업 클래스팅이랑 온라인으로 전국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는 접속하실 수 있도록 클래스팅이랑 부트캠프를 온라인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투닝이라고 하는 지금 교육기업이랑 같이 서울, 경기권 그리고 부산에서 각각 지금 해커톤 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 게임문화재단이랑 이제 에듀테크 게이미피케이션 콘서트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수많은 기업과 컨택하고 대학들과 컨택하고 교육기관과 컨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김동훈 선생님의 연령대 그리고 경력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교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교직에 발을 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어리니까 지금 또 열정이 가득하네 이렇게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것도 많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또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매주 집회에 나가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민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선생님이 바로 서야만 우리 선생님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교육부나 이제 시도교육청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교권에 관련된 연수도 지금 촬영을 하고 왔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힘드시고 이제 때로는 무기력한 순간이 찾아오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김동훈 선생님이 그 앞에서 뭔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진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일단 제 진로는 아직 일정을 안 받은 상황이죠. 네, 아직 일정 연수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무대를 제가 열어드릴 수 있는 위치에 가려면 일단 승진을 해야겠다 생각을 일단은 승진하자. 일단 승진을 해가지고 열어드리겠다. 선생님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교육 정책과 적어도 학교 안에서 그런 걸 해보고 싶기 때문에 승진을 일단 하겠다. 그러면 승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용된 첫 해부터 연구대회를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승진을 위한 연구대회가 아니라 정말 수업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승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됐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라서 이게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이게 또 다르니까 서울에 농어촌 전형점수 이런 게 있나요?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승진 준비에 에듀테크와 역사교육의 접목에 글로벌 교육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하루 루틴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되나요? 종익구 선생님이랑 비교할 바는 정말 안 되겠지만 워낙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저도 일단 5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일단 제일 먼저 노트북을 켜고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우유를 한 잔 따라서 에듀테크 관련된 뉴스 기사를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면 프로네요. 왜냐면 이 에듀테크 분야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정말 하기 때문에 이게 소식을 한번 놓쳐버리면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진행할 때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죠. 되던 기능이었는데 이게 안 네, 되는 업데이트가 정말 네, 중요하죠. 업데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요. 30분이 지나서 이제 한 6시쯤 되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연수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아,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연수 자료를. 네, 연수 자료를 제작을 하고 네. 그렇게 밥을 먹으면 이제 한 7시 정도 되는데 네. 이제 7시에 커피를 내려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출근 학교에는 몇 시까지 가시나요?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이랑 학교까지 가까워가지고 네. 출근하게 되면 한 7시 반에서 7시 한 35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출근 시간은 몇 시죠? 원래 출근 시간 8시 반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1시간 먼저 출근하시네요. 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일단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도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죠. 학교 업무에 충실한 거. 네. 그러니까 저의 외부 활동이나 이런 비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 네. 위해서 학교에 출근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기획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MBTI로 따지자면 파워 E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학급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아, 지금 학급에서 담임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경영 활동도 에듀테크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 1시간은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한다. 네, 준비를 그래서 한다. 준비를 하고 이제 일상 선생님들과 일상을 보내고 이제 퇴근해서는 바로 교육 기업과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아. 매일매일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 매일매일 교육 기업과 미팅을 하고. 네, 미팅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연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연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곧 저희 딸이 다음 주에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최대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아, 그러면 지금 스케줄로는 아내와 보낼 시간이 없는데요? 네, 거의 네. 아니, 연수하고 끝나면 이제 바로 취침인데. 네, 연수 끝나면 거의 한 9시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도 한 아내가 많이 이해를 해줘가지고 한 10시까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아, 아내와 1시간 정도 네.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네, 10시부터 한 12시, 새벽 1시까지는 이제 원고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행본을 동시에 4개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1시까지 집필. 와,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네. 지금 제가 들어봤는데 삶에 있어가지고 지금 추구하시는 거랑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는 마치 이게 멈추지 않는 기차가 같거든요. 아,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삶인데 혹시 본인만의 힐링 포인트, 본인만의 취미 생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생존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지금 운동 언제 하죠? 그래서 그 헬스장을 굉장히 알아보면서 밤 늦게까지 하는, 네. 늦게까지 하는 그런 헬스장을 알아봤는데 딱 12시까지 하는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 11시에 잠깐 가가지고 매일 하지는 못하고. 아, 집 가까이 있나요? 네, 집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가요, 헬스장을? 네, 그래서 이제 매일 하진 못하지만 3일에 한 번씩 꼭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헬스를 하고 네, 이렇게 오고 있는 일정. 주 3회 정도는 헬스로 신체를 단련한다. 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고. 그러면 네. 그 시간에는 어떤 운동을 좀 하시나요? 이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이렇게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네. 이제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보통 헬스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가 했던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또 이런 삶의 루틴을 제 이 채널명이 조백구 조금씩 내 꾸준히 네. 그리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이 조화를 추구한 지덕체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에서 1번으로는 운동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정말 이게 정말 어디 들어갈 틈이 없네요. 그 정말 쪼개고 시간을. 그러면 학급 경영할 때도 아까 에듀테크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학급 경영, 학급 담임으로서의 꿀팁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들한테 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학급 경영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호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능숙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말이 애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뤄서가 아니라 디지털 문화 자체에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그리고 이런 것을 써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시킨 후에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에 대해서 뿌리부터 뭔가 실행까지 이걸 하나의 논문이나 뭔가 책해야 돼. 정말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성비 뭔가 바로 어렵게 이렇게 뭔가 글로 읽거나 하나하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뚝딱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만 쭉쭉쭉 이렇게 뭔가 큐레이션 해가지고 한 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다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착착착착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듀테크 교사연구의 그 누리집에다가 제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고 또 저희 선생님들도 등록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지금 교사 연구에 아지트 혹시 있나요? 아지트를 지금 현재 물색 중인데, 네, 현재 지금 역시 서울이겠죠? 네, 서울에서 아마 마련이 되지 않을까. 네. 지난번에 연수를 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서울 이게 서울에서 역시 네. 하나 만들어가지고 큰 에듀테크의 방 누구나 배우고 또 강의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네. 좀 크기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복합 문화 공간처럼 어디 거대한 이런 걸까? 아니면 작게 일단 시작할까요? 제 비전은 그 복합 모델이죠. 누구나 아마 꿈꾸실 겁니다. 네, 영국에- 1층에 집 감정 같이 네, 해가지고. 1층에 세미나, 네. 2층에 카페, 아, 나중에 이렇게. 누구나 꿈꾸고 있죠. 네, 누구나 꿈꾸고 있지만, 네. 네, 모든 시작이 미미하듯이, 네, 저희도 작은, 그러니까 지금 조백구 선생님 이제 프레임처럼 네. 정말 조금씩 매일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씩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김동훈 선생님께서는 초창기 에듀테크 코로나 시절 때 그때 열심히 하실 때 오늘날에 지금 1년 뒤, 2년 뒤 지금의 김동훈 선생님을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코로나 시국에 정말 저 마스크 쓰고 그 공부하던 제 수험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렇게 뭔가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환경이 저를 바꾸고 시대가 저를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터닝 포인트 혹시 고마운 사람 내가 이렇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 해주신 분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또 꿈터뷰에 출연하셨던 이종관 선생님. 수호천사. 네, 수호천사 쌤을 가장 존경하고 또 따르고 좀 같이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성장학교. 네, 교사성장학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종관 선생님이야말로 모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관 선생님 잘 이만 변치 않길 바라면서 저는 또 이종관 선생님이랑 인터뷰하면서 마라톤이랑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너무 또 행복하더라고요. 또 같은 또 지역에 또 있고 그런데 아무튼 또 그런 분들이 또 끌어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김동훈 선생님이 계시고 또 김동훈 선생님께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와 너무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고 싶다 이런 교육관도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에듀테크의 지금 대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시는 이 질문이 어릴 때부터 태블릿, 또 스마트폰 언제부터 뭐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정말 어렵거든요. 부모님들도.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아이들은 아마 모든 전국의 이 보호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한 번 얘기해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에듀테크를 교육을 추구하니까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디지털 교육을 시키시겠네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디지털 기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유아 때부터 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게 됐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용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이제 독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독서. 일단은 독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춰야만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역시 독서. 그 문해력은 당연히 실물 책을 통해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잘 읽고 독서 좋아하는 아이들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공통점이 부모님이 어릴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선생님에서 지금 김동훈 선생님 스케줄로는 지금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근데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보내는 1시간, 2시간 동안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뱃속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지금 3권 정도 사가지고 두꺼운 책을 탈리드 책을 사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느 것보다 빠지지 않네요. 지금 거의 퍼펙트한데요.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김동훈 선생님 꿈터뷰인데 와 이게 지금 계속 책을 읽어주고 계시고 그 나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독서부터 확실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에듀테크를 또 접목시키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 많으신 또 사춘기 학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게임만 한다 에듀테크라고 했더니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아마 사춘기 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이신 점이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너무 맨날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부모님 그러면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막상 그걸 물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그거 나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나쁜지 근데 사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이 일단 그거 해도 돼 라고 허용을 해주고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조금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최근에 제가 학급 활동으로 했던 게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내가 즐겨하는 게임,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보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게임 조절 능력까지도 결국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가는 건데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근데 중요한 게 조절이 안 돼요. 얘는 중독이에요. 이런 게 지금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급하게 분리를 이제 일단은 시켜야겠죠. 근데 그 분리가 너 하지 마! 뺏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작년에도 저희 반 제가 담임했던 학생 중에 정말 심한 그 디지털 중독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라북도에 지금 디지털 디톡스 전문 기관이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하면 학생이 서서히 디지털 기기를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 근데 원격으로 되는 건가요? 네, 원격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전라북도까지 가서 서울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출석 인정. 야, 또 이런 또 제도가 있네요.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와, 굉장하네요. 지금 장시간 김동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또 한번 또 해주세요. 제가 아까 그 조맥구 선생님께서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이냐라고 아까 그리고 여쭤봤거든요. 희소성. 네, 네. 희소성. 그게 저는 또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직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예비 선생님들이랑도 지금 컨택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교대 사범대 선생님들. 네, 교대 사범대 선생님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의 우리 교직 문화를 더 미래 사회에 더 적합하게 만들려면 네. 예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이해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어제도 제가 모 대학교 그 학장님이랑 사범대학 학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그 현장 교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저희 교수한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현직 선생님들이랑 직접 컨택을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지금 여름방학 캠프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가성비고 찾기 쉽고 프리미엄보다는 편리미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엘테크 정말 A to Z 해가지고 A반, B반, C반 점차적으로 그냥 이거 클릭하면 기초과정, 초급과정, 그 다음 과정 이렇게 탁탁 세팅이 되어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누구나 난 지금 중급 레벨이지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모르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 보면 너무 많아요, 뭐가. 팝업 창 쭉쭉 뜨고, 너무 많아요. 뭐 들어야 되지? 노션도 있고, 여기 챗GPT 있고, 여기 캔이 있고, 이거 자작자작했네, 뭐,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보다 더 간편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이 다르고 서로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도구가 다르다 보니까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걸 일관적으로 좀 모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좀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저 개인적인 소망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제 깃발, 굿즈 다 똑같이 입고 함께 뛰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체력 해가지고 뛰면서 진로 진학 체험도 하고 그 역사,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는 거 이런 일을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런과 그 역사와 함께 융합하는 거. 네, 너무 좋죠. 그러면서 플로깅까지 같이 하면 런 플로깅까지 같이 하면서 생태전환 교육까지. 생태전환 교육까지 해가지고 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체력이 원래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데 고3 때 만약에 체육 수업을 한다고 해봐요. 애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어떨까? 엄청난 반발이 예, 정말 체육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얘들아 체육 수업 해도 돼? 네. 얼마나 이 아이러니야. 이런 구조가 아닌가. 전 공교육이 가야 되는 방향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리드할 줄 아는 리더십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생 교육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정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요즘 정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많이 피폐해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명상이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이유도 하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은 그런 좀 전인적인 교육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꼭 명문대를 몇 명 보냈냐 이걸로 학교를 평가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역사가 너무 좋은 게 전 세계 한글 학교, 전 세계 재외동포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엘텍과 함께 접목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에듀테인먼트와 에듀테크까지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즐겁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조맥구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오히려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오히려 저도 평소에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저의 그동안의 활동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에듀테크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맞습니다. 정말 사실은 교육 기업부터 시작해서 도구들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판을 치는 시대에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가르치고 또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건 학생들이 일단 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봐주는 것. 그리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생각하고 에듀테크에 접근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맥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역사 얘기를 하셔서 그 역사 인물 중에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인물이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이제 했다는 걸로 유명한데 이제 정말 현대판 유베날리스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철학이 있는 뿌리, 본질이 정말 깊숙이 자리한 김동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딸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제가 사실 프랑스 국제학교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 전에 필리핀 학교에서 파견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파견을 갔던 이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깊고 넓은 세계를 좀 보고 나와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이에게도 더 큰 대자연과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뭐 언어도 새로 익혀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갔다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오자마자 또 한 일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아이에게 역시 무한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딸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직접 경험, 함께하는 교육, 네, 이런 것도 에듀테크와 함께 접목해서 하신다면 전국의 아빠들과 함께 너무 좋습니다. 네, 전국의 아빠들과 함께 저희는 캠핑 한번 가면 뭐 80명 가고 단체로 가고 네. 오늘 또 사실은 저희 모임에서 홍대로 지금 뮤지컬 코미디 공연을 단체 대관해서 같이 가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재능 기부를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함께 시너지 있게 저희는 생일 때도 다이소 상품권 주기 때문에 아이한테 아이 생일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빠 엄마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한 45명이 같이 챙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화 그리고 마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 전국에서 세계로 확대되는 국경 없는 교육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동체 이 의식이나 공동체 문화가 많이 형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위드 코로나 사실은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이 조메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공동체 문화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듀테크랑도 엮어서 저도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 곰곰이 생각해서 또 다른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클로징 멘트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조매 꾸!